자, 이번 시간에는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고 소멸하는지 알아볼게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태풍. 오우, 깜짝아. 오, 태풍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건 사실 태풍은 아니고 허리케인이거든요. 저기 미국 동부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인데 아무튼 이 열대저기압 태풍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봅시다. 자, 태풍의 이동 경로는요. 일단은 대기대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헤들리 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뒤에 볼까요? 이 헤들리 순환이라는 건 이 적도에서 공기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향하는 흐름이거든요. 이 북쪽으로 크게 향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태풍은 이 헤들리 순환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알아놔야 돼요. 태풍은 무조건 적도에서 발생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요. 아, 물론 저기 저 사이클론 같은 거는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저 남극을 향해서. 아무튼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역풍,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풍이 맨 처음에 여기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서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갈라는 성질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무역풍이 지금 요렇게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요렇게 부니까 얘가 왼쪽 위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다가 위도 30도부터 어떻게 된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여기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위로 가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위도 30도가 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디로 이동한다?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러면 문제 낼게요. 자, 다시 이 위도 30도 라인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동할 때는 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꺾이는 점을 우리가 전향점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전향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정확하게 위도 30도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위도 30도에서 이 편서풍이랑 무역풍이 부는 그 구역은 계절이나 뭐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튼 대략적으로 위도 30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북태평양 고기압은 엄청나게 강력한 고기압이죠. 그래서 이 고기압을 자, 태풍은 지금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 태풍은 저기압이란 말이에요. 저기압은 고기압을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태풍은 규모가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 크기로 보면.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은 엄청나게 세고 커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기억을 되새겨 보면 한여름에 태풍 오는 경우 거의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쫙 꿰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태풍이 뚫고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기억나시죠? 오츠크의 고기압이랑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서 장마전선 발생하고 나중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막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여름엔 발생 안 하는 거다. 그럼 주로 언제 발생을 하냐면 얘네가 이제 한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될 때쯤 아니면 늦여름 여름이 끝나갈 때쯤이나 가을이 시작할 때쯤에 이제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이제 점점 가을이 되면서 낮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커졌다가 조금씩 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커지면 이쪽으로 태풍이 이동할 수 있는 거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작아지면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거, 북태평양 고기압을 태풍은 뚫지를 못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보면 2학기 때 막 9월 달이나 이럴 때 태풍이 제일 많이 왔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세력이 작아질 때 그 가장자리를 타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됐죠?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막 여기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뭐 뚫고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고요. 여기서는 위도 30도, 위도 30도를 이제 중위도 고압대라고 다른 말로 부르는데 거기에서 밑에 쪽은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위에 쪽은 편서풍이 이렇게 분다고 했었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C랑 D 중에서 어디가 더 바람이 빠를 것 같아요? 풍속이? C가 빨라요. C가. 왜냐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이랑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 그리고 무역풍의 방향까지 이렇게 같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셀 수밖에 없죠. 근데 D는 회전하는 방향이랑 무역풍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랑 뭔가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풍속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편은 좀 풍속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반원이 뭔지 알죠, 여러분? 원의 반, 요 반원.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을 뭐라고 하냐면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을 안전반원이라고 합니다. 안전반원. 자, 안전반원을 다른 말로 가항반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주로 이제 위험반원, 안전반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편서풍 때에서도 볼까요? 태풍이 무역풍 영향 받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편서풍 영향을 받는데 자, 요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오른쪽 볼게요. 회전 방향, 이동 방향, 그리고 편서풍 방향이 다 똑같죠? 그래서 태풍 진행의 오른쪽 위험반원, 그리고 왼쪽은 회전 방향이랑 편서풍 방향이랑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반원.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 원리도 알아야겠지만 그냥 무조건 태풍이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뭐다? 무조건 위험하다. 풍속이 엄청 세고 왼쪽은 그나마 안전한 편이다. 위험반원, 안전반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태풍 쏠릭이라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건데 여러분 이 태풍 이름 여담이긴 한데 태풍 이름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 아시아 국가들에서 뭐 한 5개, 10개씩 이렇게 서로 이름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도 많을 거예요. 뭐 고구마도 있었고 매미, 뭐 나비 이런 식으로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이름의 태풍이 많은 이유가 좀 북한도 그 명단을 내놓거든요. 근데 그 태풍 이름을 보면은 막 노루, 매미, 나비 좀 이게 귀여운 이름이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태풍이 좀 무사히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뭐 태풍 이름을 갖다가 막 벨라제붑, 사탄, 루시퍼 이렇게 지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하려고 그렇게 짓는다는 거. 아무튼 여담이었고. 자, 태풍 쏠릭이 만약에 요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독도는 위험반원인가요? 안전반원인가요? 위험반원이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은 상대적으로 안전반원이겠죠. 그래서 피해가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서울이 피해가 좀 적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태풍이 만약에 요렇게 가게 되면은 일본이 좀 큰 피해를 입어요. 여기가 이제 위험반원이 되고 요쪽이 안전반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좀 적죠. 근데 만약에 요쪽 서해 쪽으로 태풍이 이동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반원에 속해서 좀 피해가 많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안전반원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에 문제를 한번 또 내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울이랑 제주도가 위험 반원이지 안전 반원이지. 자, 서울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 반원. 그리고 제주도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 반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제주도에서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쉬워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태풍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태풍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는 태풍이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는 걸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바람이 요렇게 불었다가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풍향이 이렇게 바뀌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서 있었으면 바람이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분 거니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풍향을 보면 태풍이 요렇게 지나갔으니까 바람이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뭐 요렇게 바람이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저 태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하면은 시계, 반시계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편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 이걸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이 그냥 그림만 보거나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청주에서 시간에 따른 풍속과 기압의 변화를 물어봤거든요. 청주. 자, 청주가 뭐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알죠? 충청북도 청주에서 시간에 따른 풍속 기압. 자, 풍속부터 가볼까요? 풍속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다가 제일 가까울 때 당연히 풍속이 제일 빠르겠죠? 태풍이 가까울수록 풍속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점 빨라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속이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기압도 쉬워요, 여러분. 기압은 어떨 거예요? 태풍은 엄청나게 강력한 저기압이죠. 여러분, 저기압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당연히 기압이 점점 낮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다가오면 기압이 점점 낮아지다가 역시 가장 가까울 때를 지나서 태풍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기압이 다시 높아지겠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고 틀리더라고요. 꼭 알아두세요. 됐죠? 태풍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빨라지고 기압은 낮아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자, 그리고 태풍의 소멸인데요. 마지막으로 태풍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육지에 상륙하면 없어져요. 육지에. 왜?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태풍의 연료가 뭐라고 했어요? 수증기라고 했죠. 근데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수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증기가.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 못 받으니까 태풍이 점점 약해지다 없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다는 그냥 굉장히 맨들맨들해서 마찰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육지에 다다르게 되면 뭐 산이라던가 도시라던가, 그죠? 그리고 땅도 꺼끌꺼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서 태풍이 회전하면서도 마찰에 의해서 풍속이 계속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태풍이 약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태풍은 이제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걸 이제 세력이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세력이 약해지면서 나중에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온대저기압으로 변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데 그 시험 문제 보면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태풍의 세력은요, 만약에 태풍이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A 태풍, B 태풍이 있는데 A 태풍은 중심 기압이 975 헥토파스칼이고요. B 태풍은 90 헥토파스칼이라고 해봐요. 둘 중에 뭐가 더 센 태풍이냐면요,
A 태풍이 더 센 태풍이에요. 왜냐하면은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 세단 얘기는 기압이 낮을수록 세단 얘기예요. 기압이 낮다는 얘기라고요. 거꾸로 고기압이 있어요. 고기압이 있는데 어떤 고기압은 1012 헥토파스칼이고 어떤 고기압은 1020 헥토파스칼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게 더 센, 세력이 센 고기압이죠. 왜? 고기압으로서 세단 얘기는 기압이 높을수록 센 거고, 그리고 거꾸로 저기압이 세단 얘기는 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이 세단 얘기겠죠. 그래서 태풍의 세력 이러면은 항상 뭘 보면 되냐면 이 수치를 보면 돼요. 수치가 낮으면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거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줬는데 여러분 또 역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태풍 마무리할 거예요. 태풍의 태풍의 단면을 잘랐을 때 태풍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태풍의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